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승을 어차피 이거는 세게 달린 차가 아니니까. 그리고 4시를 기반으로 해서 1.7톤이 안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거동이 나쁘진 않지. 그렇다고 뭐 스포츠 주행을 즐길 만한 차는 또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콧구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콧구멍. 근데 이게 올리브 집세 회장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 멋쩍으면 의도한 거야. 그러잖아. 반응이 안 좋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다 의도한 거야. 아마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 뱅글이 7시리즈를 보통 비례로 디자인을 하지 않고 디테일로 디자인을 하는 파격을 선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준준형이나 소형차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하지 플래그십을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개성을 실지는 않거든요. 호불호를 주진 않는데 호불호를 줘서 판을 뒤집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BMW 디자이너들이 판을 한 번 더 뒤집고 싶은데 이제 더 할래야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디자인 분야에서. 손댈 구석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콧구멍을 늘려보자. 그래서 뒤집어지긴 졌지. 좋은 의미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니들이 이제 미쳤구나. 콧구멍도 많이 손을 대봤잖아요. 점점 좁히고 세로로 좁히기도 해봤고. 그렇죠, 그렇죠. 납작하기도 해봤고. 이제 이제 또 할 데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BMW의 콧구멍은 세로로 길었어요. 초창기에 세로로 길었다가 이게 이제 비례가 가로 쪽으로 가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세단이 이제 와이드해지면서 이게 가로 쪽으로 넓어진 거지. 초창기의 모델들을 보면 다 세로로 길었단 말이지.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데. 하고도 진짜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모양새가. 콩팥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키드니 그릴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이 딱 맞는 게 콩팥이 정맥을 필터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지에이터 그릴은 냉각수를 시켜주잖아. 어떻게 보면 순환해서 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키드니 그릴하고 또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 그릴이 없어지는 시대에 어쨌든 논란은 되고 있으니까 BMW가 주목을 받는 계기는 됐어요. 왜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실제로 불호라고 했는데 실제 차를 보니까 그렇게 불호 같진 않아요. 보니요. 나름 포스가 있어요. 나름. 그게 그거 어떤 특정한 디자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선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선입관을 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별로 허접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 뭐 저래 라고 할 텐데, 이미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변화된 좀 큼직한 당당한 모습을 보면 와 잘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배 나온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걸 얼마를 들여서 띄운 살인데 하면서 이렇게 퉁퉁 두들기고 다니면, 드럼 치고 다니면은 누가 뭐래요. 자신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있는 모습 좋아요. 저는 보니까 세단보다는 컴버에 더 이 콧구멍 큰 게 어울린다. 컴버는 좀 과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탑을 열고 콧구멍이 크니까 나름 개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괜찮은데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미등과 후면의 이 바디라인이 이 4인승 컴버에서 되게 이뻐요. 지금 또 소프트톱이 처음엔 제가 그랬어. 왜 검은색을 하셨어요? 이게 선호색이 아니거든. 원래 흰색의 검은 루프 탑을 제일 선호하시는데, 근데 이게 또 커피를 우리가 주문하고서 봤는데 탑하고 바디색이 같으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이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 블랙 컬러가 꽤 괜찮더라고요. 차주분은 이게 가장 빨리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했대요. 잘 됐네요. 근데 해보시고서도 괜찮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달리고 개성있게, 차 자체가 엄청난 개성을 가진 차가 아니면 색깔도 너무 튀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아이, 그렇죠. 이게 뭐 슈퍼카라 그러면 노랗고 빨갛고 초록 이게 맞지만 무난한 게 좋아요. 일상적으로 타면서 실용성과 강간의 일탈을 같이 겸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차주분이 또 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안에 보면 알들이 많아. 대흉근과 삼각근과 이 이두근, 삼두근 이런 것들이 딱 옷에서 보이더라고.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왜 근육 돼지들은 네. 옷을 입어도 그걸 못 감춘다고. 못 감추죠. 네. 그것도 멋스럽지만 더 멋있는 건 이게 좀 유심히 봐야 옷을 입었을 때는 허리허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렇게 한번 벗겨보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더 매력이 있어요. 이 차가 그래. 멋이 별로 평범하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멋있어. 그러면서 의외의 멋이 있는데? 뭐 이런 느낌? 자, 타이칸 지금 투어링. 네. 이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뚜껑 열리니까. 그렇지 않나? 아님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컨버터블 좋아하시는 분은 차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차, 안 열리는 차. 그치? 맞아요. 컨버의 시점, 컨버의 관점은 그래서 뚜껑이 열려? 무슨 재미로 타? 이거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철뚜껑이냐 천뚜껑이냐.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뚜껑이 안 열리면 일단 한동안은 차로 안 보이지. 저런 걸 왜 사지? 그렇지. 이게 컨버병에 걸려서 컨버와 사랑을 나누다 보면 한 2년 정도 그렇게 돼요. 그러다 2년 지나면서 피곤이 느껴지는 시점이 뭐냐면 고성능 컨버일 때 그래요. 네. 자꾸 엔진에 문제 생기고 잡음 생기고 이러면 이 차가 왜 잡음이 좀 덜 생기냐면 급격한 거동이나 급격한 움직임이 좀 덜하니까 그로 인해서 틀어지는 이런 내부 스트럭처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감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400마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진짜 잡소리 많이 생긴다고. 더 나죠. 특히 그래서 AMG 쪽이나 M 컨버를 사면 나중에 그 잡소리 때문에 정 떨어진다고. 차가 정 떨어지는 포인트가 되게 단순해요. 왜 우리가 여친하고 또 와이프하고 싸울 때 사소한 말 가지고 싸우잖아. 차에 정 떨어질 때도 지금 내가 아이오닉5에 뭐가 정이 떨어지냐면 2열에 안전벨트가 뒤집어져서 딸그락 거리는 거에 정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게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탈 때마다 느껴지잖아요. 은근히 사람 신경 긁잖아요? 그럼 정 떨어져. 우리가 애인과 싸우거나 부부싸움 할 때도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거든. 양말 가지고 싸우고 식당 예약한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거랑 싸우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 그게 사소한 게 아니거든.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심각하게 하냐면 중요한 걸 사소하다고 계속 맞아요. 착각을 하기 때문이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 사소하다고 그쯤 되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꿀 때도 됐는데 끝까지 사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크게 벌리거든.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그걸로 한 10번 싸웠으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됐잖아. 그래. 근데 11번째도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또 싸운다고. 그런 소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 떨어지면 제조사에서 그런 거 다 해놔야 되는데 끝까지 사소하다 그래서 그걸 놓쳐. 그래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런 차들이 그런 위험이 좀 덜하다. 장기 보유하면서 오히려 정이 더 붙어요 이런 차들이. 더군다나 이제 BMW는 여러 가지 특히나 내연차에서는 거의 완성도라고 하면 거의 탑이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에서 엔진 출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뭐 별 걱정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얘기인데 출력이 낮으니 문제가 생기질 않았어. 이게 꼭 일본 차들 전략 같잖아. 토요타 전략 같은 거지. 근데 어차피 얘는 뭐 막 달리는 차가 아니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런 선택이 나쁘진 않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